제 지금까지 커리어를 되돌아 생각해보면 정말 딴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코스만 쭉 밟아오진 않았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나의 인생을 바꾼 건 서체에 대한 공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서체에 대한 공부를 한 게 결국 애플이라는 기업,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회사들의 엣지를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 여러분들이 하는 그 딴짓 그 하나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엣지를 만들어주는 차별 요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에서 자율주행 연구를 하다가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일을 한 3년 정도 하고, 지금은 한화 계열의 에너지 장비 제조 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백승호라고 합니다. AI 시대 챗GPT는 쓰지만 엔비디아는 놓쳤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I, 챗GPT, 엔비디아 뭔가 요즘에 핫한 키워드들만 딱 모아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해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원생 때 이제 같이 연구하던 친구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중에서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연구를 할 때 펀딩을 받아서 이제 미국으로 연수를 가게 됐었는데, 그 중에 갔던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이 기업의 가능성과 그런 가치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투자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산 게 아니고 다른 걸 샀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들고 왔어요. 엔비디아 30cm 잔데 보기에 굉장히 엔비디아스럽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제 샀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엔비디아 자를 살 게 아니라 엔비디아 주식을 한 주라도 더 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기술을 아무리 잘 알고 하더라도 투자라는 걸 실행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 후배들 혹은 제 동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과거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을 좀 담아서 이런 책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을 투자 서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시야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기업들이 어떤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가겠다라고 마음먹었는데 하다 보면은 지루한 순간도 올 것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하네, 난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그럼 그게 그 주가 변화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 고비들을 잘 넘기고도 최종 엔드골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이런 투자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그런 관점들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공학이랑 경영을 넘나들면서 좀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오신 것 같은데, 큰 그림을 좀 볼 줄 알아야 한다, 사회초년생들한테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어떤 시야를 또 어떻게 넓혀야 하는지가 감이 좀 안 잡힐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 전에 이 시야를 왜 넓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주마들을 생각해보면 앞에 딱 시야를 가리고 그 길로만 계속 달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받아오는 교육들이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사회에 나와보면 너는 왜 그렇게 시야가 좁니? 그것만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듣게 되는데, 그런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는 게 결국 시야를 넓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0, 50대 혹은 그 이상의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정말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말 중에서 삼요 있잖아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제 MZ세대들이 무섭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야를 넓힌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왜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는 도대체 왜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그 본질 자체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 일에도 한번 접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모든 회사가 존재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 세상에 있는 무슨 문제를 풀고 있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업이라는 이 생태계 내에서 우리 팀, 내가 속해 있는 팀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지, 그 팀에서 내 역할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그 앞에 얘기했던 3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 스스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계기가 또 특별하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시야라는 거는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보이는 건 정말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적응이 되다 보면 점점 하나씩 단계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생각해왔던 방식과 다른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게 좀 깨지고 이제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할 때인데,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괜찮은 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컨설팅 펌의 리더십에서는 제동이 걸린 거죠. 이거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듣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객 비즈니스라는 거에 대한 그 본질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컨설팅 회사를 커리어로 선택을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산업에 대한 경험을 하고 싶고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어서이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공학 베이스에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어떻게 보면 너드 같은 삶을 살아왔던 건데, 이제 다른 산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들의 프로젝트도 했었거든요. 고객층이 다 다르니까 다른 브랜딩을 해서 다른 고객들에게 접근하겠다라는 그 이미지 전략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전략들을 포지셔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그냥 마케팅이란 게 다 똑같구나 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고객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이런 관점들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 사람의 문제를 내 것인 것 마냥 해결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게 고객 비즈니스의 본질이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들, 어느 상황에서는 이런 걸 써야 되겠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게 제가 겪었던 시야가 조금 넓어지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공학 베이스에서 다양한 산업군도 만나시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좀 이런 시야가 트이게 되신 것 같은데, 앞서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자도 그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투자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투자라는 게 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정말 좋은 방식이거든요. 투자를 잘 하려고 하면 결국 좋은 기업들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 그 산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경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거를 다른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뭘까라는 고민들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추가로 발굴하는 작업들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의 기회, 어떤 산업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주식을 투자해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내가 어떤 것에 약하고 어떤 것에 강점이 있고 이런 관점들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게 결국 시야가 넓어지는 거랑도 같은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라는 거는 시야도 넓어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시야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넓히셨는데, 그렇게 넓히신 덕분에 뭔가 긍정적인 성과나 변화가 생기신 게 있을까요? 뭔가 실패를 했을 때 이걸 딛고 일어서는 거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책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책을 쓰는 일이 사실 꼭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출판사에 이제 컨택을 하는데 한 50개 정도는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연락이 왔던 출판사는 뭐 한 5개 정도거든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의 일화가 좀 유명한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뭐 10몇 번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적은 횟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실패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이 시야가 넓어지는 것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하면 뭐 한두 개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시도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들도 따라오는 것 같고, 그렇게 조금 넓어지고 또 조금 넓어지고 내가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넓은 시야를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즘에는 되게 업무를 하면서도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AI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지. 이제 챗 GPT를 포함한 여러 가지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시야를 넓히는 데는 더더욱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질문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보통 AI라고 하면 AI 기업들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하드웨어랑 붙어 있는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AI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그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관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장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럼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어떤지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AI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전반까지 다 연결돼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건데,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뭔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이제 회사 내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AI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거고, 그럼 AI를 쓰면 안 되는 게 또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법이라든지 어떤 운영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인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다 미칠 거기 때문에 개개인이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한 기업들이 또 탄생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런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여러 가지 산업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이 AI로 일하는 방식이 이미 바뀐 기업들이 있고 바뀌어가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산업 자체를 뭔가 바꿔가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범접할 수 없는 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제 경쟁자들이 쫓아오기 더 힘들어질 거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AI 회사가 아닌데 들여다보면은 여기는 이미 AI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네 라는 회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런 방식으로 없어지거나 대체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2030 사회 초년생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시야를 넓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무리 넓히려고 봐도 주변이 깜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구나, 혹은 산길을 가고 있구나. 그 터널을 뚫고 나갔을 때, 그리고 산을 계속 올라서 어떤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때 시야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 길의 끝까지 갔을 때 보이는 게 정말 넓은 세상이지, 지금 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중간 과정에서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났을 때 제가 얻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당장 눈앞에 것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끝까지는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